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오늘로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경상남도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계획은 지지부진합니다. 도내 대학교의 시간 강사들이 오는 8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보따리 장사라는 씁쓸한 별칭을 아는 채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제도가 청년들의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강타하고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질긴 생존력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오늘로 꼭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경상남도의 추진 상황은 상당히 더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서너 개 군에 하나 정도씩 만드는 걸로 계획을 잡아놔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서부경남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진주의료원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경남 진료권 분석 및 건립 후보지 검토, 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는 이달 초에 진행됐고 다음 달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건립 후보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정 규모와 진료 과목, 접근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나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직사가 정책 협약과 공약을 통해 도정의 핵심 과제로 약속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편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후 김 지사의 거취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저하거나 또 김 지사가 명확하게 정책의 방향과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전국의 의료권 설정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에는 경남의 큰 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6월 초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질 거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따라서 우리도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결과를 또 반영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하겠다. 한편 홍준표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폐업 과정도 조사한다. 나와 일했던 공무원들을 죄다 좌천시키거나 함직으로 물러나게 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역시 불법으로 판결한 환자 강제 퇴원 후 1년 만에 42명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단 한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의 활동 보고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인데 진상규명의 내용과 책임질 인물들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도내 대학교의 시간 강사들이 오는 8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따리 장사라는 씁쓸한 별칭을 안고 사는 이들이 왜 천막 농성을 시작했을까요? 시간 강사들의 현주소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시간 강사로 20년째 강단에 서고 있는 김대엽 씨. 김 씨의 연봉은 1,000만 원 남짓, 월급으로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상대 시간 강사들은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사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라. 둘째, 2학기 공채에 있어서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해라 또는 유지를 해라. 대학들은 오는 8월 시간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올 1학기 전국 196개 대학에서 최소 6천여 명의 강사가 강단을 떠났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는 특히 하반기 강사 채용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이 강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서 시간 강사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했습니다. 쟁점이던 방학기간 임금 지급은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고 사실은 직장보험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건 대학이 알아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상 보장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죠. 지난 10년 동안 불안정한 신분, 극도의 저임금, 불평등한 사제관계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시간 강사는 23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오히려 대학에선 살생부가 돼버린 겁니다. 보따리 장사라는 씁쓸한 별칭을 안고 살아온 시간 강사들. 노동자로서 대학 구성원으로서 강사법이 보장한 것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몰래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마약 사범 238명을 붙잡아 54명을 구속하는 한편 6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사범 검거와 구속 건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공급책 검거와 유통책 단속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송도군 사천시장과 임진규 고성그린파워 사장이 어제 여상규 국회의원과 함께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의 우회도로 건설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우회도로의 노선과 예산 규모, 지원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달 3일 3차 대표자 회의 때까지 실무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구직자로 봐야 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 준비생들의 눈높이를 감안한 제도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인 구직자로 볼 수 있는 4학년 재학생을 포함한 수료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취업 준비를 이유로 취준생 4명 중 1명꼴로 졸업을 유예하지만 이들 역시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도 청년들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써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청년들이 이걸 신청하게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당만 지원하는 임시방편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 정책들의 참여를 유도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알아서 구직활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어떤 취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해 줄 것인지. 청년 구직수당 1차 모집 결과 3천여 명 넘게 신청했지만 절반 이상인 1,500여 명이 탈락해 가구 소득 기준 등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다음 달 초 추가 신청을 한 번 더 받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청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공감하지 못한 청년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지원 자격 재검토와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질긴 생존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의 한 돼지 농가. 돼지들이 폐사해 농장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은 34개 성 가운데 32개 성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확산 속도보다 무서운 건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입니다. 냉장육이나 냉동육에서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생존합니다. 소금으로 건조한 식육 산물에서도 수개월 생존할 수 있고 훈제나 말린 식육에서도 생존합니다.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여서 어지간한 조건에서는 거의 모든 조건에서 사실 살아남습니다. 가열을 해야만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고기가 들어간 만두나 순대, 햄, 소시지, 피자 토핑 등 가공식품은 바이러스 덩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유입을 차단해야 하는데 중국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만 17건이나 됩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 모기로 주다가 전염된 사례가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잔반 사용 농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잔반을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인 다음에 먹이고 특히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국 축산물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에 가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사 소독과 함께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는 멧돼지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 1600년 전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그 현장을 서창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목광묘 봉토분이 최초 발견된 함안 마리산 고분군 45분. 이번에는 1600년 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상령톡이 4점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덤을 조성했던 피장자가 당시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나무로 만든 건물 밑면과 9개 기둥, 석가래 등으로 구성된 높이 19.6cm 규모의 집모양 톡이 주거용이 아닌 곡식 창고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그 어떤 유물보다도 가장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건축의 기본적인 구조가 1600년 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나무배에서 구조선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나타낸 배 모양 톡이 아라가야인들이 이 배로 일본으로 가며 생업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5호분에서 등잔 모양 토기와 동물 모양 뿔잔도 출토됐는데 현재 삶을 저승까지 가져간다는 계세 사상이 당시 가야인에게 반영된 것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100년의 아라가야 고고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4세기 대 가야 정기의 어떤 정치적 구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말가봇과 투구 등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가봇이 함안 마갑총에서 국내 최초로 발굴된 철제 말가봇보다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시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라가야의 역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경남 서부권 지사가 오늘 스리랑카와 필리핀의 물 분야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누수 탐사 기술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물 관리 핵심 역량 프로그램의 하나로 K워터가 20여 년의 국제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물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K워터는 지난해에도 에티오피아와 베트남, 파키스탄 등 3개국 18명에게 물 관리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진주시 사복면의 지적장애인 시설인 한마음의 집에서 스마트 리모델링 기부 사업의 하나로 LED 조명과 태양광 발전, 공기청정기, 무선 와이파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 리모델링 기부 사업은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이용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 뒤 에너지를 절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천경찰서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천수협 김기영 조합장을 정월 대보름 행사 때 금품을 찬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사남농협 김종기 조합장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당부 전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진주시가 내일과 다음 달 13일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소나무 재선 중병 항공 방제를 합니다. 항공 방제 대상지는 대곡면과 지수면 이론 100헥타르의 소나무 재선 중병 발생 단지입니다.
진주시는 양봉농가와 축산농가들에게 벌통을 옮기고 방목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양군과 농촌진흥청 코레일이 농촌의 자원과 철도를 연계한 농뚜레일 함양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농뚜레일 함양여행은 개평마을 고택 투어, 서울송주 명인과 중류주 내리기 체험, 상림공원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가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려는 현대중공업노조의 총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쟁의대책본부는 현대중공업노조가 농성 중인 한마음회관이 사측의 구사대나 경찰 폭력에 의해 침탈되면 즉각적인 동반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후속 절차로 사측이 진행하려는 법인 분할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31일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부터 점거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은 동물학대와 관리소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애결호텔업체 사장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개를 학대했는지 불분명하고 개 사체가 발견된 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어 무등록 동물 판매 행위 혐의와 무면허 상태에서 동물에게 약물 주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